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네.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받았다는 A4 용지, 조 장관에겐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여러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고요.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겐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조 장관의 이 발언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주장 한 가지 더 있었죠.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고 이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였습니다. 이 주장도 이렇게 기각됐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루면 뒤집어질 거짓말을 왜 했을까?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네, 하루 만에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 쭉 주장을 했는데 당시의 국무위원, 현재도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이나 혹은 당시 정부 인사들의 증언들로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다루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거짓 정보까지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에 편향된 그런 가치관에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의 그 상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방문을 했고 조의금을 했고 그걸 자랑 삼아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절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조의금을 낸 적도 없고 상가에 간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 네, 다시 한번 보죠.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 낸 사실이 없다.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문상을 할 수 있고 조의금을 낼 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부를 기피해야 한다거나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 중립성이 의심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자 그제서야 내가 잘못 들었다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많은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흔드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정치인과 허위 주장, 그리고 극우 유튜브. 이 삼박자가 갖춰진 거예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먼저 김보희 위원님. 저는 언젠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알고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인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대표도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효과는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못 알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우선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재판관에게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이야기가 더 이상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 유튜브 등에서 나를 인용하지 말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날 인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권성동 대표는 이미 여러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도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어제 헌법재판소의 발언 그리고 변호인단의 발언 등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들한테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사실로 해서 널리 전파하고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고 수익을 얻는 거죠. 예. 이 구조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예. 이기인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당히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과해야 되고, 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고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식의 이런 내로남불이 이번 한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서부지법 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두고 권성동 대표가 짝퉁 영장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판사가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순영 판사였습니다. 이순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대표의 과거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가지고 무죄를 준 판사거든요. 그 당시 무죄를 준 판사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도 재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편견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진영의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하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정말 심각한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권성동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 문영배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친상을 갔으니까 미락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저 또한 2020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친상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미락한 관계자 중에 한 명입니까? 이런 식의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발언들, 특히 사법부, 보수가 지켜야 할 이 헌법재판소와 사법에 대한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절연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금 전해드린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신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인데, 2017년에 경험이 있어요. 당시에는 야당 정치인과 특정 재판관의 관계설 혹은 특정 재판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설, 이런 것들이 퍼졌거든요. 가짜뉴스로.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그걸 반박하는 팩트체크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대중들에서 나온 가짜뉴스가 오히려 정치권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새로운 현상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유튜브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른바 가짜뉴스가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김윤영 의원님, 당에서 나온 입장이나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반박이 있습니까? 제가 재반박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드는 생각이, 물론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왜 지적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께서 과거 언론에 출연하셔가지고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서 본인과 문영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동기였다, 가까운 사이였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관이라는 분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박선영 위원장과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사 친척 관계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이 아닌 점에서 지적한 거는 저도 충분히 잘못됐고 비난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워낙 엄중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후적이나 이런 걸 지적해야 될 부분이나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일단 잘못했다는 자신의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 그 부분까지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언급된 민주당 소속의 예. 성치은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과거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걸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정도 결기는 갖고 의혹 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이 아니라 저는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박선영 전 의원 지금 진실과 화해 위원장과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까지 하고, 이번엔 또 뭐 관계가 있다라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박선영 전 의원이 진실과 화해위원장 임명을 비상계엄 이후에 임명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재판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래도 저희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3부 요인 중에 이 사법부가 갖는 그 정당성, 정통성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주권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권력인 것과 반해서 사법부는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통성,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최대한 이들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중립성을 파괴시키는, 법치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의 판사가 그렇게 된 지목을 받은 이후에 마치 지금 서부지법은 좌파의 소굴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가 목도했던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서부지법을 탈취하러 갔던 이유가 뭡니까? 저쪽은 이 서부지법은 위법한 곳이기 때문에, 좌파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건 아닙니까?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또 흥분해 있는 보수 지지층이 헌법재판관은 이거는 나쁜 놈이다, 또 우리가 들었던 차은경 판사 나와처럼 또 어떤 재판관 나와, 이런 식의 폭동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양시키고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 저는 원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 들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라는 점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저런 것까지 반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까지 짚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소식인데, 일단 대통령의 여러 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 중에서 첫 번째 핵심이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가짜뉴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육성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은 한 번만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도 대통령을 좋아했다. 그러나 명단 보니 안 되겠더라라고 증언을 했고요. 체포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오전에는 14명 정도를 체포하라고 자기가 받아 적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평양이지 서울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은 북한의 보위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방첩사의 체포 명단을 전달했는데 국정원장의 답은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체포를 지금 하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했고, 계엄 후에도 국정원 회의의 결론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뿐이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대통령이 나는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고,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이어서 들어보죠. 역시나 김보엽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홍장원 차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죠.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명단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당시 민주당 정보위 간사 입을 통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번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꽤 큰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주장의 참과 거짓,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언과 증거로 누구 말이 참인가,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가는 국민들께서 이미 충분히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포고령은 단지 준비, 계획했을 뿐이지 실제 실행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펼쳤는데요. 예. 그 얘기대로라면 윤석열은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군경 수뇌부들이 덜컥 일을 저질러 버렸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김용현을 포함해서 군경 수뇌부가 일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고 쟤네들이 내란, 계엄은 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빤하죠.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어나달라, 나를 지켜달라,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면 나는 국민과 함께, 괄호치고 나를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유죄무죄 가리는 속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조태용 원장, 국정원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홍 차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홍정원 차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만약에 허위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밝히려면 결국에는 저는 헌법재판관이나 법원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완전 서로 다른 얘기고 반드시 한쪽은 거짓말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갈 길이 멀어서
나머지 두 분 말씀은 이따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예, 이상민 장관이 오늘 또 출석을 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 선서도 안 했는데 못 봤다고 하겠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그 유물을 떠나서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민 장관 역시도 전 장관이죠.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소방청장에게 당일날 밤 11시 37분에 전화로 언론사를 비롯한 기관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도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성친 의원님. 일단 전 이상민 전 장관은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이 정치적 책임 하나 지지 않았던 비겁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지금 이 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끝까지 국민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를 앞세워서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끝까지 비겁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민 전 장관은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지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대통령의 이야기가 지금 상충되고 있다. 누구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전 이거 따져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 뭡니까? 본인의 죄를 감경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를 꾸며내서 거짓말한다? 지금 본인들이 죄를 감경받고 싶으면 최대한 내란죄가 아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내란죄를 확실시시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죄를 더 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한 명은 본인의 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한 명 또 다른 무리들은 본인의 죄를 더 중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라. 그럼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어느 쪽이 진실 게임이란 말도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예.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증인 선서를 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민 전 장관처럼 비겁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을 걸고 증언 선서를 한 다음에 다 고백하는, 자백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 투쟁을 가야 된다. 저는 저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명예를 더럽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진실은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공방이란 표현 자체도 과하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할 동기가 큰 쪽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긴 의원님. 이상민 장관의 경우 계엄 사태 이전에 들어섰던 본인에 대한 어떤 세평,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성정을 봤을 때 먼저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는 이상민 장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일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우려 하지 않으려고 그릇된 충심을 통해서 이렇게 국조특위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선서도 거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국조특위 내지는 특검 그리고 수사, 국수본의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빨리 좀 자백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또 하나 대통령이 주장한 게 비상입법기구 준비 여부인데, 최상목 쪽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받았다라는 건데, 예산 편성 때문에. 일단 지난달에 최상목 부총리 현 권한대행의 발언과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듣고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 발언을 들어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죠.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자,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죠.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들어보시죠.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께 돌아와서 거기서 공소장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22시 43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용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네. 자, 그러니까 국방부의 군사보좌관이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죠. 다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간과 머문 장소로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은 것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윤영 성친위원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저는 박성원 의원님의 그 확신에 대해서는 저는 저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아까 분명 언론에서 밝혔고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거는 자신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에게 받았으면 그걸 모를 수는 없죠. 거기다가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이 스스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밝혔으면 그것도 거짓말일 텐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밝혔으면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받았으면 대통령께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작성과 관계된 사람은 김용현 장관 아니면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말에 100% 진실이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다음에 이걸 고의 접은 다음에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거 너 펴보지 말고 그 국무위원들에게 하나씩 전달해줘. 절대 펴보지 마. 내용 보면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국무위원들 모은 다음에 하나씩 나눠준 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죠. 일단 국무회의장에 왔던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란 게 지금 박선원 의원의 지금 그 자료조사에 의해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와서 국무회의 회의를 한 다음에 자 이거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한 다음에 직접 주지 않고 옆에 있던 누군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건네줬다는 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직접 건네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예. 처음에는 분명 대통령이 이거 좀 참고할 게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또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뭔가 말이 나왔고 그것을 누군가가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백하게 이것도 역시 명백하게 사실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한 사실이 나온 거고요.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과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이 전달했다.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도 못할 겁니다. 예. 아마 본인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고요.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혀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보엽 의원님.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 거짓말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고요. 그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서, 화면에도 나왔던 문서에 대해서 쪽지, 종이, 메모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A4 용지에 대통령의 명령이 담긴 공문서입니다. 예. 공문서라는 형식을 띠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작성이 되어 국무위원들에게 명령을 한 전달된 저는 그건 공문서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 자꾸 쪽지 종이 메모해서 이렇게 필사를 대충 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내란 이후 명령을 담은 대통령의 명령을 담은 문서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말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가 대충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거였거든요. 예.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질문 하나 물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최상목은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 뭐 예산 관련된 거라고만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혹은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가 줬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누군가가 명령이 담긴 지시가 담긴 공문서를 주면 그걸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이분 대단히 머리 좋은 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했을 거예요. 한번 쓱 보면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서구나. 내용이 이미지가 저장이 됐을 겁니다. 예. 그거를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급해서 잠시 차관보한테 맡겨놨다. 예. 다 거짓말입니다. 예. 서울법대 수석 맞습니까? 예.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자, 어쨌든 이걸 쪽지라는 자그마한 프레임에 가두지 말자라는 말씀이네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정식 문서이다, 공문서이다 이런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글자가 조금 흐려가지고 시청자들께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첫 번째 동그라미 옆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보고하라고 합니다. 장관에게. 두 번째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이라고 돼 있나요?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할 것이라는 또 지시사항이고요.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 문서로 볼 수 있고 메모가 아니라 또 쪽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 문서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지적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짚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앞서 조금 전에 했던 반박 진술 외에 오전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청문회가 이제 들어보는 자리인데 여기서 들은 것을 일방의 주장 정도로만 아직까지 여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재판까지 기다렸다 최종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긴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방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수방사 수사단장, 특전사령관, 국정원 차장 등 내용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라는 중복된 일맥상통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정확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시간 내에서 모의해가지고 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은
진실된 것으로 보여야 할 텐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헌법재판소 변론기를 나오면서 부정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탄핵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의 대란죄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그 영향력을 주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좀 충실하게 자신의 어떤 솔직하게 자신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반론 혹은 보충 설명 다른 의견 저는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내일 23일 저희가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열려 있는데 그때 예. 김용현 장관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출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내일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또 한번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4차 심판이 되겠죠. 4차 변론기일이 되겠죠. 변론기일을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